대한민국 청소년의 기자단 고현지 기자, 민간인 우주여행 이제 더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현실이다. 코앞까지 온 상황도 아닌 이미 실현된 역사로 자리 잡았다. 세계 최초 민간인 우주여행을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카운트다운에서 그 모든 것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카운트다운은 자연행과 확 다큐 시리즈로 5개의 회차로 민간인 우주 궤도 인스퍼레이션 4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일반 사람들도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를 열겠다. 라는 점에 있었다. 그동안 인류가 실행해왔던 우주 프로젝트와 다른 결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 알지 못한 세계에 대한 학문적 탐색에 대한 연구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대다수는 우주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가? 바깥 세계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가? 와 같은 본질적이고 학문에 기반한 탐색이었다. 자연스레 우주에 사람을 보내도 특수 훈련을 받은 소수만 우주에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며 연구의 경제적인 비용도 상상을 초월했기에 인류는 조금씩 우주 너머의 것들을 탐색하고 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색했다. 이런 기존의 연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주의 본질적인 기원 학문적 탐색도 인류가 알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한 발짝 더 나아가 우주로 여행을 가는 세계를 여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다. 우주를 단순히 학문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 인류가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터로 본 셈이었다. 인류가 갈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우주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프로젝트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기존 인류가 해왔던 프로젝트와 무엇이 다른가?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은 연료를 넣은 비행기가 날아 다른 나라로 착륙하는 것과는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우주선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도 작은 부분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발포는 실패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기억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상황실에서 헤드폰을 낀 연구원들이 긴장하며 화면을 바라보는 풍경이 있는 이유이다. 돈과 시간을 들여 돈을 예측 불가능하며 어떤 돌발 상황도 가능하기에 인류에게 그동안 우주는 늘 신비스럽지만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지만 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이상향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우주를 우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태워서 올려보낸다는 점에서 이것이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 그것이 기존 우리가 알던 우주 연구와 가장 다른 점이다. 우주에 대해 무지하더라도 우주를 나가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프로젝트에 뽑힌 민간인 4명은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고 우주로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분명 우주에 대한 지식은 미지했고 평범한 개인의 삶을 살던 일반인이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비행기를 탈 때 탑승객으로서 비행기의 조종 원리를 몰라도 해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넓힌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시작이 후에 인류 방향에 더 크고 넓게 나아가리라 생각하고 시작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보인다. 프로젝트의 이름이 인스퍼레이션 즉 영감인 이유 역시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가장 다른 점은 정말 민간인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승무원으로 뽑힌 기준은 체력, 지식, 능력 등 우리가 흔히 아는 관점이 아닌 희망, 관용, 번영, 리더십이었다. 첫 번째 승무원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령관을 맡은 제러드 아이잭먼이다. 사령관인 만큼 리더십을 상징하는 좌석에 앉게 되었다.
1화에서는 제러드 아이잭먼을 소개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자기소개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었다. 그의 인생을 통합적으로 집약한 한 문장이기도 했다. 그는 첫 세계 일주 비행에서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고 고개 비행팀으로 에어쇼 남극으로 산악 탐험을 다니며 그의 인생을 충실히 그리고 버라이어티하게 살아가고 있는 두 딸의 아버지이다. 그의 회사는 성장률 2000%가 넘어가는 호황을 보이며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스퍼레이션사에 합류할 승무원이 되어줄 제안을 받고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고 싶다며 승낙했다. 두 번째 승무원은 유독 미소가 예쁜 하일리 에르사노였다. 그 예쁜 미소만 본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시절을 그녀는 그녀 특유의 밝고 당참으로 당당하게 이겨냈다. 그녀는 어렸을 때 꿀암, 본 캔서 환자였지만 세인트 주드 병원에서 당당하게 암을 물리치고 성인이 된 후 다시 세인트 주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 역할을 하며 어렸을 때 본인과 같이 아팠던 남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고람을 이겨낸 환자가 의료진으로 성장하여 본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의료진으로서 다시 나타나 본인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전달하는 희망을 인스퍼레이션사 팀은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녀를 희망 자리의 승무원으로 선정했다. 세 번째 승무원은 크리스 샘브로스키고로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우주로 가게 된 40대 남성이었다. 환희도 잠시 크리스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아내의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임을 알기에 기쁘게 허락했다. 그는 팀에서 관용을 맡았다. 마지막 승무원은 흑인 여성으로서 네 번째로 우주에 가게 된 사이언 프록터로 팀에서 번영을 맡게 되었다. 흑인 여성으로서 우주를 가게 되는 것이 후대들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5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이 4명의 도전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우주로 갈 것이라 예상한 도전자는 없었다. 다만 우주에 대한 경외심과 궁금증을 꾸준히 품고 있었을 뿐이다. 철저히 훈련받은 교육생 중에서도 엄격하게 선별된 최정예 소수만이 우주에 나갈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